러시아의 괴상한 탱크 차르 전차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과거 러시아가 만들었던 이상한 전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기관총과 견인포들이 전장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군인들은 참호에 몸을 숨겨가며 전투를 치렀습니다. 결국 양측에서 참호를 파고 기관총만 쏘아대니 전선은 고착화되어갔고 소모전만 치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차와는 상당히 다르지만 강력한 차량을 개발해서 밀고 나가려고 했죠. 당시 러시아 제국은 전차를 제대로 만들 기술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물건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러시아 제국의 기술자들은 여러 가지 실험적인 전차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실험적인 전차들 중 마음에 드는 모형이 나왔고 기술자들은 그 모형을 들고 황제에게 찾아갑니다. 앞바퀴는 무지막지하게 크고 뒷바퀴는 작으며 한마디로 생긴 게 괴상했습니다. 이 괴상하고 조그마한 모형을 황제 앞에서 굴려보게 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모형이 잘 굴러간 것입니다. 황제도 이런 것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1914년 이 괴상한 모형의 개발이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쉽게 개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숲속에서 비밀리에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짧은 개발 기간을 갖고 1915년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크기가 무척 컸기에 왕이라는 뜻에 차르를 붙여 차르 전차라고 불렀습니다. 차르 전차는 전장이 17.8m에 폭만 12m 가까이 되었고 높이는 무려 9m나 되었습니다. 모양을 보면 예상이 되겠지만 바퀴의 지름만 9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7km로 미친 듯이 느렸고 무장은 76.2mm 주포 2문과 열정의 7.92mm 기관총을 장착했습니다. 76.2mm 포탄은 60발 적재 가능했고 기관총탄은 10만 발 가까이 적재 가능했습니다. 승무원은 10명 탑승할 수 있죠. 3개의 큰 바퀴가 장착된 차르 전차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차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앞에 거대한 두 바퀴는 크기가 엄청났고 3층 건물 정도의 높이를 자랑하는 바퀴였습니다. 전차의 특성상 험지를 많이 달려야 했고 험지를 잘 달리기 위해선 궤도를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르 전차는 상식을 벗어나 바퀴를 사용했고 일반 바퀴는 험지를 잘 못 달리니 엄청 거대한 바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바퀴가 매우 크다면 구덩이에 빠질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런 특징들이 기동성을 뛰어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차르 전차의 뒷바퀴는 지름 1.5m에 상대적으로 작은 바퀴였습니다. 이렇게 앞바퀴 2개, 뒷바퀴 1개를 장착한 3륜 전차가 탄생했습니다. 앞바퀴가 너무 크다 보니 포탑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포탑은 무려 8m 높이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모양새가 동굴에 매달려 있는 박쥐와 비슷하다고 해서 박쥐 전차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장난감 모양으로 만들어 황제 앞에서 굴렸을 때와 머릿속으로 구상했을 때는 잘 되기만 했는데 막상 만들어보니 문제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바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바퀴의 내구성은 전차답지 않게 좋지 못했으며 총탄이나 큰 충격에 쉽게 부서질 수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쉽게 부서질 것처럼 생겼습니다. 특히 바퀴에 포탄이라도 맞는 날에는 그날로 끝이라고 봐야 했죠. 바퀴만 약했던 것이 아닙니다. 엔진의 힘도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거대한 바퀴를 쉽게 굴리지 못했습니다. 엔진을 제대로 만들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퀴가 크면 클수록 돌리기 힘든데 9m나 되었으니 웬만한 엔진으로는 제대로 기동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엔진은 부실한 장갑으로 이어졌는데요. 엔진이 약해 바퀴도 못 굴리는 마당에 전차가 무거우면 앞으로 나가지도 않을 판이었습니다. 크기는 무지막지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장갑은 얇게 만들어야 했죠. 1cm 두께의 강철로 표면을 덮었습니다. 또한 당시 러시아 제국은 장갑을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했고 결국 전차라고 부르기 힘든 수준의 장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차르 전차는 험지를 잘 돌파라고 설계했지만 툭하면 바닥에 주저앉아버리기 일쑤였고 언덕을 올라갈 때 작은 뒷바퀴에 무게 중심이 몰려 연약 지반에 가게 된다면 바퀴가 푹푹 빠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차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퀴를 뺄 수 없었고 사람들이 붙어서 지렛대로 바퀴를 빼야 했습니다. 장갑의 무게는 얇았지만 크기가 워낙 컸던 탓에 60톤이나 나가는 차르 전차의 바퀴를 사람의 힘으로 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여러 번의 테스트를 했지만 제대로 된 구동이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실전에서 사용하기에 힘들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위에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자재 종류를 생각하지 않고 개발만 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의 산업 인프라가 열악했고 많은 원자재를 구할 수 없던 상황이라 차르 전차의 장갑조차 양산이 불가능했죠. 그렇게 실험용 및 연구용으로 단 한 대의 전차만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 연구개발 계획을 취소해버리고 단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대뿐인 차르 전차는 1923년에 해체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종료되어버린 탓인지 차르 전차 프로젝트에 대한 음모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전차의 설계를 이상하게 진행하고 방향성을 엉뚱하게 두어 일부러 성공하지 못하도록 영국 고위 관료들이 로비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전차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루머일 뿐, 이 차르 전차는 한 창의적인 기술자의 도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전설적인 기가웨이브 전력을 가진 러시아가 될 것을 말이죠. 이렇게 러시아의 괴짜 무기 차르 전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